주문하는 것보다도 반품 수량이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품률이 20%가 나왔던 거고, 그 반품을 4억 개를 빼고 나면은 아마 3억 5천만 개, 4억 개 정도가 반품이 연간 발생을 하는데, 그걸 빼면은 아마 쿠팡하고 대한통운이 비슷하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하고 제휴를 맺어가면서 활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쿠팡은 유통하고 물류까지 다 하는 회사거든요. 자, 물건을 판매하는데 쿠팡에 보관하는 물류센터가 필요하니까 쿠팡 풀필드 센터가 CFS가 물류센터에 전 거점을 둔 거고요. 또 택배 사업이라든가 또 말단까지 집 앞까지 배송을 할 것도 있죠. CLS, 로지스틱 서비스를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쿠팡은 유통, 판매, 물류를 모든 거 회수 물류, 반품까지 다 하니까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소비자가 선택하면 다 물량이니까. 근데 대한통운이나 관련된 택배 기업 같은 경우는 물류회사거든요. 그렇죠. 물류회사의 영역을 방송에 말씀드렸죠. CJ 대한통운이 거래처 물량을 가져오는 거죠. 쓱닷컴 물량, 물류센터를 운영하면 어때요? 거기에 보관 물류까지 지금 확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CJ 대한통운이나 관련 기업들은 지금 돌파하고 찾느라고 맞습니다. 계속 만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좀 다르지만은 물류회사로서의 진짜 맞습니다. 전략이죠. 냉정하게 근데 숫자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은 24년도에 추정입니다. 사실 이게 쿠팡하고 대한통운, 한진, 롯데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통합물류협회에서 수치를 보고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야 되는데 저도 통합물류협회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지만 쿠팡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은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상거래로 파는 걸 택배라고 그러고 있고 대한통운이나 한진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택배이기 때문에 집하를 해서 간선해서 다시 허브로 와서 다시 택배 내려가는 이게 전통적인 택배이기 때문에 택배를 집계하는 방식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100%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쿠팡의 택배는 한 건당으로 그러니까 원 아이템당 원 라벨이 붙습니다. 쿠팡은. 그래서 한 아이템당 하나의 라벨이 붙기 때문에 한 집에 일테면 5개의 물량이 갔다. 뭐 일테면 양말도 가고 뭐 손수건도 가고 5개의 택배가 갔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박스에 넣으면은 한 건인데 그렇죠. 쿠팡은 5개가 가기 때문에 5건이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전통적인 택배사들은 저거는 왜 한 건을 가지고 5건이라고 그러고 있어. 저거는 너무나 과장된 거야. 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옛날에는 사실 그 말이 맞았었어요. 근데 지금 쿠팡이 하는 배송 중에는 로켓 배송하는 것 중에서 이역물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는 로켓 뭐 그런 프레시라 그래가지고 박스 거기에는 로켓에 들어있는 그런 뭐 냉장 그 저온 박스 그 박스에다가 한 10개 들어가는 거 그것도 택배 한 건으로 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어쨌든 그게 치고받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다라는 게 쿠팡의 논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으나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전자상거래 평균적으로 발송 건수가 1.7건밖에 안 되니까 대한통운이나 한진으로 들어가는 택배들도 보통은 한 건, 2건 정도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고 지금은 많이 이 택배했을 때 객단가라든지 발송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결코 거짓은 아니다. 즉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택배가 54억 건 정도로 봤을 때 쿠팡이 얼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9억 건 정도가 나왔다. 그 다음에 대한통운이 한 15억 8천 건, 롯데가 그리고 이게 한 5억 8천 건, 한진이 한 5억 6천 건, 로젠이 한 3억 건. 자, 지금 이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쿠팡의 저 19억의 물동량은 2등, 3등, 4등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대한통운의 물량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되죠. 근데 대한통운하고 쿠팡이 지금은 이제는 거의 한 4억 건에서 5억 건 정도 편차가 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2025년도를 추정을 얼추 해보면은, 조심스럽게 해보면은, 아마 쿠팡이 지금 같은 신장률이면은 올해 20억 건 넘어갈 것 같아요. 21억 건 정도. 그리고 대한통운은 그냥 그 자리를 만약에 유지한다 그러면은 15억 한 7천, 8천 건 한다 그러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롯데, 한진, 로제는 소폭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나간다 그러면은 쿠팡의 저 위세가 이제는 25년도에 쿠팡의 택배 건수가 대한통운하고 한진 합친 거하고 같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나는 이제 뭐 의견 차이지만은 마 교수님하고 좀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래요. 이렇게 한번 좀 아무래도 마 교수님하고 조 박사하고 모든 게 왜 그러냐면은 완 오다 완 핸들링인데 쿠팡은 30km 내에 이게 다 가격이 똑같은 저희 배송기사한테 받는 거 똑같은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쿠팡이 뭐 한 4,000원짜리도 완 오다 운송장이 붙거든요. 근데 택배 4,000원짜리 안 붙거든요.
박스 안에 보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리고 받는 거는 평균 대한통운이 800원을 받거든요. 쿠팡은 600원에서 배송기사 지금 더 떨어져서 500원까지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완 오다, 완 핸들인데 합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량은 대한통운보다 쿠팡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많아지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는 이제 좀 의견이 다른 건 다른. 작년에 비해서 쿠팡도 매출 규모가 그렇게 올해 좋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택배는 택배 취급개수를 통합물협회에 보고하고 온라인 관련된 쿠팡에 이거는 이제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하는데 이거를 갖다가요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협회에서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취합해갖고 쿠팡 온라인의 매출 규모를 갖다 나타내고 수량을 나타내는데 쿠팡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걸 맞습니다. 이해하셔야죠. 이 네. 부분이 물론 맞는데 저 네. 수량 자체가 상상해서 나온 건 아니고 네. 쿠팡의 거래액이 55조가 나오고 직매입 매출이 40조가 넘었어요. 그거를 택배 단가로 나눠도 사실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배 아까 저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택배 한 건이 박스 속에 들어있는 거냐 쿠팡처럼 낱개로 되어 있는 거냐 거기에 따라 틀리지만 네. 그것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쿠팡의 이용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쿠팡에서 쓰고 있는 그런 뭐 프레시백이라든지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말하면 쿠팡 쪽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택배를 한 건으로 치고 있어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대한통운하고 쿠팡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1대1로 비교하더라도 쿠팡이 만약에 제가 아까 2025년도에 택배가 56억 건이 나오면은 쿠팡이 한 21억 건, 대한통운이 한 16억 건, 15억 건, 16억 건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대한통운이 작년에 16억 5천만 개 했어요. 그게 아마 16억 건 내외와 네. 쿠팡이 20억 건, 21억 건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쿠팡이 들어왔을 때 이건 제가 발표한 게 아니라 네. 메리츠증권에서 아마 여기 출처가 있는데 메리츠증권에서 네. 리서치해서 분석한 걸로는 이게 이제 이 정도 숫자가 나올 거라고 했던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택배 건수가 대한통운하고 한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몇 가지 조금 함정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배가 그러면은 그게 정의가 뭐야라는 것도 함정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사실은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반품이죠. 네,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송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자가 있을 때 반품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완 좀 하겠습니다. 자, 뭐 반드시 택배를 만든 원조 야마토가 1970년 택배할 때 여기가 이제 전신이고 지금도 매출 규모가 16조 원 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딜리버리 배송하고 회수 물량하고 반품이 크거든요.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배송했다가 고객 클레임이라든가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반품이거든요. 아마 이 물량이 쿠팡은 계속 늘어났었고 대한통운 관련된 뭐 네이버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반품 회수 물류 계속 나오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에이스 물류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택배 기업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얘기할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도 1등하고 택배도 네. 1등하고 나머지 기업들 전부 다 뭔가를 갖다가 뭐 휩쓸어 버리면서 초토화시킨다. 네.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쿠팡에 말씀드렸던 20억 건의 저 택배 물량 가운데는 거의 한 4억 건에 달하는 반품 물량이 있어요. 네. 쿠팡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한 20%까지 반품률을 발표했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18%, 그리고 또 패션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반품이 들어옵니다. 많죠. 이거는 홈쇼핑도 똑같아요. 홈쇼핑도 반품률이 계속 늘어가지고 최근에 현대쇼핑 같은 경우에도 17%까지 반품률이 늘었더라고요. 거기도 식품은 작지만 비식품, 특히 패션은 한 40%, 50%까지 반품이 되기 때문에 토탈로 합치면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서 지금 반품을 받아주는, 특히 반품을 무료로 받아주는 홈쇼핑이나 쿠팡 같은 그런 데들은 반품률이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네. 특히 쿠팡은 뭐 생수 한 병을 사도 무조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옷을 샀을 때 신발 사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250도 사고요. 255, 260 같이 사버려요. 옷도 마찬가지로 100도, 105도 같이 사고 색깔도 여러 가지 같이 사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구매하거나 다 반품해버려요. 이거는 사실은 쿠팡이 그 정책적으로 그걸 그렇게 소비자들을 끌고 왔던 거죠. 이게 아마존의 워드로브라고 그래가지고 아마존이 그런 식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에서 패션을 구입하려고 그러면은 15개를 한꺼번에 사라. 15개까지는 무료 배송해줄게. 그리고 나서 한 개만 사면은 무조건 나머지는 다 무료 반품해줄게. 근데 쿠팡은 그거보다 더 나가가지고 한 개도 안 사도 돼. 무료 반품해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쿠팡은 이제는 주문하는 것보다도 반품 수량이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품률이 20%가 나왔던 거고
그 반품을 4억 개를 빼고 나면은 아마 3억 5천만 개, 4억 개 정도가 반품이 연간 발생을 하는데 그걸 빼면은 아마 쿠팡하고 대한통운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네. 대한통운도 반품이 나오지만 아마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한 5% 남짓이라 그러더라고요. 식품류 쪽 그쪽만 안 나오고 비식품 쪽도 한 5%그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대한통운하고 쿠팡은 전방 물류, 포워딩은 똑같다고 그러는데 리버스 물류에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여러분들 이제 택배로 물건 받을 때 여러 가지 있지 않았나요? B2C에서 택배 회사가 이제 대행을 해줍니다. 근데 물건을 판 셀러 입장에서는 저게 이제 중간에 파손돼 갖고 대한통운이 배상하냐 또 셀러가 배상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쿠팡은 무조건 쿠팡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쿠팡 내 물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쿠팡에서 배송할 때는 이것도 뭐 전부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반품 회수물류가 당연시 됐기 때문에 쿠팡에 이 쿠팡이 로켓 와우가 멤버십을 왜 했냐면 물건을 팔아갖고 의류뿐만 아니라도 팔아서 반품 회수가 쉽게 되고 알아서 처분하세요 하니까 이게 쿠팡의 지금 강력한 어떤 장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택배를 했던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방송했지만 네이버의 멤버십을 통해서 배송을 하다가 반품 하자가 있으면 다 회수물류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하고 대한통운하고 했을 때 이 회수 반품 물류 수당이 올라간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택배기업 1등이 됐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